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번 주에 발표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슈 폴폴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발표된 4개 기관의 공동조사 결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최근 3주간의 굉장히 팽팽한 구도를 보였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34%, 33%, 1%포인트.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이제 논란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준석 당대표의 자맹일 텐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 영향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선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어요. 예. 이럴 때는 후보 간에 이번 대선은 여야 간에 2년간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는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프레임 전쟁. 프레임 전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접전,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11월 둘째 주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39%니까 거의 40% 가까웠어요. 예.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컨벤션 효과, 정권 교체 여론이 투영이 된 것이에요.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탔던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어부바 지지율이 나타났던 것인데 예. 이렇게 내부의 인사들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 여론이 달아나는 거예요. 잡지 못하고. 근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쭉 유지가 되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지 못하고 지금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치열한 접전으로 지지율이 붙어 있는 것은 이른바 후보 간의 대결 국면, 후보를 보는 거죠. 예.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후보 간의 대결 국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볼 때는 유권자들이 무엇에 의해서 투표를 하느냐,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정권 교체가 높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올라타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높아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올라타 섰는데 이것이 다시 정권 교체 여론을 다 붙들지 못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이은지 아나운서가 이 프레임 전쟁이라고 답변을 아주 잘한 것처럼 예.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 대선은 역대 전대미문이에요. 이런 대선이 없었지. 예. 이번 대선은 치열한 2년간 대결, 프레임 전쟁에서 아직도 두 후보가 잡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글쎄요. M여중이죠. 아. MZ세대 이 국민 용어가 되고 있어요. 여성 M여중. 중도층. M여중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붙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달아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M여중이에요. MZ세대 여성 중도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래프를 지루하지만 우리 이슈폴폴 애청자분들은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시면서도 이렇게 두 후보가 계속 붙어서 가는 다소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막 엎치락 뒤치락 한 사람이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다야 더 드라마틱한데 예. 그렇지 못한 치열한 접전의 추세를 계속해서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두 후보가 다 이 M여중을 지금 잡고 있지 못하다라고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여전히 좀 누굴 찍을지 모르겠다, 어떤 당을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한 태도 유보 응답률도 여전히 좀 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수치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줄어들긴 될 거예요. 예.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그런데 이 20%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누군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면접원 조사의 경우에는 물어봅니다. 이은지 아나운서한테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아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속으로는 누구를 지지해. 하지만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면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이게 이전 선거와 비교하면 이번에 더 심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상당히 지금 비호감이 흘러 전개되고 있다.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20대,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까? 누구를 지지할지 모르겠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나
차기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예. 역대 이런 선거는 없었거든요. 이 정도로 심한 정도의 선거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무응답이 높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전 선거와 비교를 해보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선거가 상당히 오리무중, 오리무중의 선거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에는 좀 지지 여부랑 관계없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은지를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프 보여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4주간 역시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컨벤션 효과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선대위 문제들, 뭐 당대표의 자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우리가 계속 지금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방송에서는 보기 어려운 아주 이 긴밀한, 긴박한 이 추세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방송이 28%예요. 보시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났었는데 3%포인트, 1%포인트. 깻잎 한 장 차이예요.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도로 전개된다면 이 선거에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나겠죠.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그런데 선거를 이제 100여일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두 후보 간의 대결이 후보 간의 대결로 예. 국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물어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포인트 앞서는 결과예요. 근데 이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포인트 당선 가능성을 앞서는 거잖아요. 예. 딱 붙어 있죠. 깻잎 한 장 차예요.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이런 현상이 서로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영입 인사,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도 영입 인사 논란이 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영입 인사를 하는데 이번 대선은 영입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만 들여다보는 것이 이번 대선이에요. 예. 그런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더라도 한 20% 이상, 30% 가까이 지금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그러네요. 못할 사람이죠. 예. 모르겠어. 이게 프레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모르겠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2년만으로는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재차, 3차 강조를 하지만 이들이 누구냐면 이익에 의해서 어떤 후보가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지에 따라서 투표를 결정할 수 있는 MZ세대 여성 중도층은 막판까지도 예. 마음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슈 폴포를 매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로 가시는지를 우리 방송에서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두 후보분들은 M여 중에 집중 그럼요.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걸 저희 이슈포폴에서 알려드렸고요. 자,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주간의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슷하게 이제 흘러갔고 역시 국민의힘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던 컨벤션 효과가 사실 예전에는 뭐 4주 정도는 갔었는데 최근에는 한 1, 2주 정도만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러니까요. 걸 들었거든요. 컨벤션 효과가 왜 오래 지속이 안 되죠? 글쎄요. 워낙 요즘 이슈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자, 방송을 한 주 정도는 또 놓쳤네요. 우리 예. 이은지 아나운서가. 그건 뭐냐면 SNS의 발달이에요. 이전에는 신문을 놓치거나 방송을 놓치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실시간으로 다 알아요. 심지어는 알림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예.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현안에 대해서 놓치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뉴스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지지율에, 정치 현상에도.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컨벤션 효과가 이전 같으면 4, 5주 지속이 되는데 이제는 1, 2주 정도밖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 지금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39까지 올라갔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당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면서 또 정권 교체 여론이 무뎌졌죠. 예. 그러면서 가까워졌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자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100일도 안 남았다는 것은 가까워지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같아졌어요.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현상이 바로 예. 운동회 현상이에요. 영차. 운동의 현상. 그러니까 운동회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서로 준비를 하다가 정작 운동회 시작이 되면 길을 쓰고 이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지는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말 그대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벌어졌던 지지율도 가까워지는, 좁혀지는, 그래서 거의 같아지는, 이걸 이른바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운동의 효과, 운동의 현상이 적나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운동의 효과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월요일에 대선 100일 전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졌거든요.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결과들을 한번 쭉 좀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먼저 그래프 좀 띄워주시면요. 이게 이제 리얼미터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거든요. 자동응답 ARS 방식이었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고 KSY는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창 보여주시면 이번에는 한국리서치는 동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은 역시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로 좀 앞서는 모습이었는데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게 조사 기간은 거의 비슷한데 그렇죠. 뭐 동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거나 밖에서 앞서거나 좀 그래프를 보시는 이제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완벽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는 잘 참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말고 앞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예. 자,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는 무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나지만 대체적인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떤 조사 기관이 하더라도 거의 붙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도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점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결과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 또 면접원 조사의 경우에는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 칼라가 조금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보수가 많으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잘 나오겠죠. 예. 진보가 많으면 누구예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예.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걸 조사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자동응답 반, 그다음에 면접원 조사 반 하면 되겠네.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6대 4로 섞어야 될지 반반을 섞어야 될지 3대 7로 섞어야 될지 이거는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동응답 조사도 그렇고 면접원 조사도 그렇고 추세가 계속 좁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실 때 반드시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들은 한 주, 두 주, 결과가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보시지 말고 한 4주, 5주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보시면 예.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그 추세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마저도 어려우면 우리 이슈 폴폴에서 종합 끝판왕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예. 염려하지 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7번의 대선 결과를 봤을 때 이제 100일 전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래도 이 대선 승리 후보를 맞추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글쎄요,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딱 보셨을 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정도의 양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번 대선은 예상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87년도에는 대선 여론조사를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때를 빼고는 선거 100일 전에 여론조사대로 그대로 지속이 됐어요, 판세가. 예. 근데 이번 대선은 왜 예측하기가 어려웠냐. 87년부터 97년까지는 지역 선거였어요. 그런데 2002년부터 2017년 지난 대선까지는 이념이야. 진보냐 보수냐로 결판이 났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은 뭐냐면 이념, 진영 간 프레임 전쟁이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MZ세대 여성 중도층은 이익투표예요. 네. 이념에 의해서 진보냐 보수냐에 의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전 선거의 흐름으로는 비교로는 예측할 수 없는 선거가 역대 전례가 없는 선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판세는 선거 막판까지 요동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론의 흐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